오늘 미디어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조재수 중부대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OBS는요, 경인 지역의 지상파 TV 방송사로서 이 케이블, 위성, IPTV 등을 통해서 동일 생활권이죠. 서울 지역에 재송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문제점이 뭐고 해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공부 좀 해야겠습니다. 역외 재송신 어떤 의미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역 지상파가 허가받은 지역 이외에 이 케이블 TV와 같은 종합 유선 방송사를 통해 이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것을 우리가 역외 재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지정된 이런 권역 이외 권역으로 방송을 내보낸다는 거겠죠. 그래서 방송 시장에 위성, 케이블 등의 다양한 유료 방송 플랫폼이 등장한 이후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 민방들이 양질의 컨텐츠를 확보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 OBS 같은 경우에는 경인 지역을 허가 권역으로 하고 있는데 그에 덧붙여서 서울 지역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유선 방송이나 IPTV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이 역외 재송신이라는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그러니까 경인 지역의 지상파 방송사가 서울까지 방송을 하게 되면 KBS, MBC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경쟁자가 등장한 거기도 하고 서울 지역의 민영 방송사인 SBS는 더 이게 뜨끔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SBS가 가장 반대를 했죠. 역외 재송성 처음에 만들 때도요. 방통위에서 사실 역외 재송성을 해달라라고 권고를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기 제일 힘들었던 데가 SBS예요. SBS는 서울 지역을 이제 방송권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권역이 겹치는 거잖아요, 결국은. 경인방송 OBS도 사실은 경기 인천 지역이지만 경기 인천 지역은 수도권으로 묶이는 겁니다. 서울 지역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네. 생활권이 서울과 다 연관돼 있습니다. 경기에서 출퇴근하시잖아요. 그래서 서울 지역이나 경기 지역이나 수도권으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BS 입장에서는 경쟁사인 OBS가 역외 재송성하는 것을 상당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역외 재송성이 생길 때만 해도 사실은 신생 방송사가 좀 더 많은 시청자를 보유하고 또 광고료도 충분히 보장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역외 재송성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고요. 그럼 역외 재송성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SBS는요. 지금 보세요. 서울 방송이지만 지금 전국에서 다 봅니다. 뭐 지금 지역에 있는 지역 방송들하고 민영 방송들하고 계약 맺어서 그쪽에 다 방송을 내보내고 있으니까 전국 방송이 돼버렸어요. 네. 서울 권역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OBS는 역외 재송성에서 서울 지역만 해요 지금. 그거를 뭐 특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SBS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OBS에서 견제하는 것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SBS는 민영방송과 계약 맺어서 민영방송의 본인의 방송사도 아닌데 계약 관계 형성되면 SBS가 전국 방송이 돼버린 것은 그럼 그냥 놔둬야 됩니까? 이렇게 불균형한 상태에서 SBS가 OBS의 어떤 이런 그 역외 재송성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인 지역과 서울은 수도권으로 묶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활권은 경기 지역에 있으면서도 출퇴근하면 서울에서 직장 근무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걸 굳이 구분해서 경인 지역이고 서울 지역이니까 역외 재송하는 것을 반대한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네, 다른 방송사들 어쨌든 광고비 때문인지 여러 가지 반발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OBS가 개국 당시에 역외 재송신을 하게 해준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08년도에 이 OBS 개국했을 때 보면 이 배경과 지금의 배경과 되게 유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OBS 허가 배경을 보면 이 지역 지상파의 경영 정상화, 다시 말해서 서울 지역의 역외 재송신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해서 이런 것들을 공모의 조건으로 뒀습니다. 당시에도 역외 재송신에 대해서 이런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SBS 같은 배타적 이런 사업권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외 재송신을 통한 지역 그러니까 지상파의 과점 구조를 완화시키고 여론의 다양성을 구현하는 등의 이런 순기능을 더 강조했기 때문에 이 역외 재송신을 허가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사실 역외 재송신을 OBS에게만 허가를 해줬다, 특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다른 지역의 지상파 방송사, 민영 방송사도 자체 편성을 한 50% 이상 하게 되면 역외 재송신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서울 지역으로 가능하게 돼요. 이분 최진봉 교수께서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자체 편성을 해가지고 지역 민방 중에요. 지역 민영 방송사 중에 50% 이상의 자체 편성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OBS밖에. 다른 민영 방송사들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잘 보세요. MBC는 그 서울에 있는 MBC 방송 받아가지고 지방 방송사들이 대부분 편성합니다. 많아야 20% 30% 자체 편성하는 게 많으면 30%가 아니면 20% 정도밖에 안 돼요. 수중계 하는 거죠 결국은. SBS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영 방송 지역에 있는 뭐 광주 방송, 제주 방송 이런 방송사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하고 계약 맺어서 그 민영 방송사들도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비율이 20% 30%밖에 안 돼요. 많아야 35%고요. 그런데 OBS는 그런 수중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모든 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서울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방송사, 큰 방송사의 수중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운영 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방송사 입장에서 지역 민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체 편성 50% 이상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제가 표현하는 건 뭐냐면 제작 비용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게 다른 민영 방송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럼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역외 재선송을 하자고 그렇게 허가를 해준 거고, 또 하나는 역외 재선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서울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더 많은 시청권을 확보해 주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의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이게 만약에 겹친다면 문제지만 이게 자체 편성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OBS가 물론 제작 프로그램이 100% 50% 이상이 넘지 않다 하더라도 어디서 빌려오든 아니면 수입해 오든 아니면 사서 와든 그래서 틀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또 다른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시청자들에게 시청권을 보장해주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건데 그거 자체를 왜 못하게 하려고 하는지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첫째는. 두 번째로 역외 재선성이 OBS만의 특혜라고 하는데, 그러면 OBS가 부담하고 있는 이런 자체 편성 비율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민영 방송사들이 자체적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게 하는 것이 방통위의 목표 아닙니까?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것도 방통위가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부 정책에 제대로 시연되기 위해서라도 역외 재선성은 필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OBS만을 위한 혜택이 아닌 지역 지상파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유인책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OBS의 서울 지역 방송 송출이 14년 만에 중단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에 있는 OBS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케이블 방송사 살펴보시면요. 크게 5곳의 유선 방송사가 있습니다. 딜라이브가 있고 SKB 케이블, HCN, LG 헬로비전, CNB. 자세히 좀 더 살펴보시면요. 여러 가지 특히 대부분 방송사, 대부분 사업자로 제가 부르겠습니다. 대부분 사업자가 사실은 CNB를 제외하고 CNB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역외 재송신을 승인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동대문과 영등포에서는 서울에서도 OBS를 이제 만나볼 수 있는 건데 나머지 대부분을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케이블 사업자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며칠 뒤부터는 자칫하면 OBS 방송을 서울에서도 못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드는 상황인 건데 어떤 이유로 이제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방송법에 보면 이렇게 규정이 돼요. 방송법 제78조 4항에 보면요. 종합유선 방송사업자는 해당 방송구역 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지상파 방송 동시 재송신을 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신청의 주체가 법에 되면 누구로 돼 있냐면 종합유선 방송사업자예요. 우리가 보통 SO라고 부르거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OBS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사, 물론 송출도 합니다. 지상파로. 그러나 이제 프로그램을 서울에서 보면 프로그램 제작하는 회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방송을 하는 사업자의 프로그램을 송출을 하려면 송출을 맡은 SO라고 하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가 신청을 해줘야 돼요. 지금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거 아까 표 봤잖아요. 우리가 5개 중에 마지막 CNB를 빼고 나머지 4개 케이블 사업자들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계약 기간이 언제 끝나냐면 2월 18일 날 끝나요. 금요일 날. 며칠 안 남았네요.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면 18일 전에 신청을 안 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OBS는 서울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돼요. CNB 빼고 아까 CNB라고 하는 회사의 동등포, 영등포 지역 이 지역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지역들 딜라이브나 SKB나 HCN이나 LG 헬로비전 이런 데는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시청권이 침해당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OBS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분들이 이 지금 케이블 방송사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이게 지금 한두에 된 게 아니잖아요. 몇 년 동안 계속돼 왔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걸 지금 중단하겠다고 하는 게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이걸 협상도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그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송출 안 하겠다. 이런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 SO라고 하는 회사들, 즉 송출 기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본인들이 OBS에 대해서 뭔가 배타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관점으로 보면 서울에 있는 시청자들에게 OBS를 시청할 수 있는 권한을 뺏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5곳의 유선 방송사 중에 4곳이 지금 이제 여기에 재송신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서 며칠 내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건데, 이 케이블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장이 간단합니다. 채널 번호를 뒤로 빼도록 해라. 안 그러면 방을 빼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방송사 입장에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약간 이쪽에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제가 법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이 선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상황을 보면 불공정 거래 행위 중에서 거래 거절이라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래 거절이라는 건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 다시 말해서 권력이 있는, 그죠? 그런 사업자가 거래 거절을 함으로써 이 거래 거절을 당한 상대방이 다른 거래처를 찾기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 이 법이 우리가 위법성이 인정되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거래 거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네. 2002년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거래 거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번 사건과 매우 유사한 이 방송 산업의 사례를 웹툰으로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우월적 지위를 가진 인기 프로그램 제공 사업자, 우리가 PP라고 하는 PP가 프로그램 제작 비용 협상에 불만을 갖고 그 SO라고 하는 이 케이블 사업자들한테 제공을 하지 않겠다, 콘텐츠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놨어요. 네. 그걸 보고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뭐라 그랬냐면 거래 거절이라고 얘기하고 행정 제재를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상황들을 보면 뭐 사회적으로 갑질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해서 횡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도 중후반까지 이 케이블 방송의 횡포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굉장히 다양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인기 채널을 마음대로 편성해서 제외한다라든가,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고급형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해서 이런 고객들의 사전 동의 없이 채널을 변경하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0여 년이 흘러갔고 이게 다시 이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약간 저도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케이블 방송 사업자와 그리고 일반 방송사 힘의 균형에서 좀 맞지 않는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의 상황이고, 그동안 사실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 이 부분은 좀 수정이 돼야 된다 지적한 부분이 있죠. 그랬었죠.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원인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케이블 이제 사업자들이 그러면 왜 갑자기 여기에 재전송, 이게 지금 2008년부터 14년 동안 해온 거예요. 여기에 재전송을. 갑자기 이번에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사실 CPS라는 게 있어요. CPS가 뭐냐면 PP라고 하는 것, 즉 이제 OBS처럼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역외 재송송을 하는 지역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중개해주고 그 가입자들로 돈을 받는 SO라고 하는 시스템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케이블 사업자들거든요. 네. 케이블 사업자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한 대가를 받는 걸 CPS라고 불러요. 이 CPS도 10몇 년 동안을 못 받았어요. OBS는. 계속 무료로 제공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MBC, SBS 뭐 이런 회사들은 다 받았어요. OBS 왜 못 받았습니까? 의뢰 있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케이블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너희가 그럼 킬러 컨텐츠가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요. 아무리 그래도 중소방송사의 프로그램 갖다가 자기들은 그거 제공해주고 돈 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과연 정당합니까? 그거 계속 국정감사에도 문제 삼고 국회의원들도 문제 삼고 방통위까지 나서가지고 이거 좀 불공정하다라고 얘기해서 줘라. 그래서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작년부터예요. 1년도 안 됐습니다.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 생각에. 특히 케이블 방송은 더 늦게 했어요. IPTV가 먼저 하고. 아마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CPS를 최근에 이제 마지막 HCN이라는 회사가 마지막으로 타결을 했습니다. OBS하고. 이게 여러 가지 압박이 되다 보니까 방통위도 압박을 하고 압박을 하니 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저는 계약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뭐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나니까 이게 불만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안 줘도 그냥 무료로 썼던 거 10몇 년 동안. 근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 무료로 쓰는 게 맞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은 그 프로그램 제공해서 본인들은 돈을 벌어요. 그 번 돈의 일부를 나눠줘야 되는 거죠. 당연히 남의 프로그램 갖다가 그걸로 돈을 벌었으니까. 그 제공한 게 너무 기분이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자마자 갑자기 이런 요구를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반부에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채널을 뒤로 빼라는 거예요, 번호를. 지금 현재 케이블에서, 지금 서울 지역 케이블에서 OBS 채널 번호가 2번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앞부분에 있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채널 번호가 20번대가 넘어가면요. 채널 재핑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누르시면서 보시는 분들 20번 넘어가면 잘 안 보세요.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그렇죠. 하죠. 그걸 30번대나 20번대 넘어서 넘기라는 거 아닙니까? 30번대 넘어서 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2번이라는 건 이제 황금 채널이 됐으니 왜냐하면 황금 채널이라고 얘기하는 게 제 주장일 수도 있고 어쨌든 아래 번호일수록 더 시청률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돈을 많이 주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홈쇼핑처럼 홈쇼핑은 SO한테 엄청난 돈을 부담하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그 회사들을 심고 프로그램 제공하는 회사들을 뒤로 빼겠다는 의도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얼마나 갑질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힘없고 킬러 컨텐츠 없는 그런 방송사의 프로그램은 뒤로 빼고 또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앞으로 배치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주도권을 쥐고 있는 케이블 방송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이게 과연 공정한 거래인지 그리고 협상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채널 빼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겁니까 대체? 그것도 방송사를 향해서 SO라고 하는 그런 케이블 사업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인데 OBS에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못마땅했거나 아니면 이제 다음번 대가 협상 때 이 협상의 지렛대로 쓰기 위한 이 카드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지금 뭐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런 활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거죠. 물론 예외도 존재하지만 이런 이번 사건과 같이 프로그램 제공 사업자들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케이블 사업자들을 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 비용 협상과 같이 케이블 사업자들의 불리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언제든지 채널 번호를 변경한다라든가 채널 배제와 같은 이런 갑질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최진봉 교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케이블 방송사에서 살펴보면 지상파 채널 다음에 홈쇼핑, 홈쇼핑 다음에 지상파 이렇게 덤벙덤벙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측면이 있는데 홈쇼핑을 이 자리에 넣기 위한 거 아니냐.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심도 있습니다. 제 추측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런 의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홈쇼핑 채널이 아까 말씀드린 SOS는 가장 SO라고 하는 케이블 사업자, 유선 방송 사업자 입장에서는요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수단이에요. 일반 프로그램 제공하는 회사들보다 홈쇼핑 회사들이 지급하는 대가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홈쇼핑을 자꾸 이렇게 중요한 많이 보는 채널에 중간중간 끼워놓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홈쇼핑 채널들이 그걸 원하고요. 일단은 첫째는 그런 채널들을 유치하게 되면 SO라고 하는 케이블 사업자들, 유선방송 사업자들은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러니까 경제 논리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사용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게 과연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아니 시청자들이 그러면 채널 하나 넘길 때마다 홈쇼핑이 나와요. 특히 앞부분 보세요. 1번부터 10번 안에. 중간중간마다 끼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유선 방송 사업을 하더라도 본인들이 프로그램을 안 만들지만 방송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방송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논리만 가지고 접근한다면 과연 그걸 관리 감독하는 과기정통부인가요? 과기부는 대체 뭐 하는 부처입니까 대체? 과기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선 방송 사업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시청권을 보호하고 시청자들의 권리가 보호되는 것이 정부기관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자들의 어떤 경제 논리에 의해서 홈쇼핑 채널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들어가서 시청권이 방해가 되고 시청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을 텐데 너희들이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그냥 그렇게 방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저는 과기부가 심각하게 이거는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문제도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기정통부 장관이 허가 승인권자예요. 네. 그러면 과기부가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좀 더 개입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수방관하고 방관자 입장에 있는 게 과기부의 태도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 시청권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지역 방송사들이 어려움이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하면 지금 대선 후보들도 토론에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역 방송 활성화하겠다고 그랬어요. 지역 방송이 고사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렇지 않아도 중앙에 있는 방송사들도 광고가 안 돼가지고 힘들어 지금 거의 어려움을 처해 있는데 지역 언론사들은 문 닫아야 돼요 지금. 그런 방송사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안 하고 경제 논리에 맡겨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승인권자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케이블 업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뭐랄까요 기준도 없고 생각도 네. 없는 거 아니겠어요? 과기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과기부에게는 이제 담당 부처에게는 마지막 질문도 한 번 더 드리겠고요. 일단 홈쇼핑 얘기해 보면 홈쇼핑 업체들도 매년 케이블사에 지급하는 그 돈의 액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한 좀 짧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홈쇼핑 채널에서 넘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홈쇼핑이 늘어나고 있고요. 판매량의 일부를 넘기기 때문에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SO, 케이블 업자들은 상당히 황금알을 낳는 거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유치하고 싶은 채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기업의 이윤 추구는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케이블 사업자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뭐 수익을 내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방송사 그러니까 콘텐츠 사용료를 받게 되는 아니면 뭐 수수료를 내야 되는 홈쇼핑 입장에서는 갑질로 좀 볼 수 있는 측면도 좀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채널 장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소비자들이 아무리 채널이 많아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채널들은 사실은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뭐 광고나 마케팅 같은 데서는 탑 오브 마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머릿속에 이렇게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한 5개가 안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종편들도 그렇잖아요. 신청을 할 때 10번 대, 20번 대 안에, 그러니까 10번 안에 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 케이블 사업자들이 황금 번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은 OBS만의 사실은 문제이기보다는 프로그램 제공 사업자 전반에 걸쳐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함께 대응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 질문 이제 조재수 교수님께만 질문을 드릴 텐데 결국 OBS가 케이블 방송사들의 생각대로 뭐 30번이나 35번 채널로 옮겨가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무엇보다도 OBS 시청자들의 혼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패턴대로 이 시청을 하는 습관들이 보통 있는 상황인데 이 혼란이 가중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청자들은 10번 이내 채널 번호를 오랜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외워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변경되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산업 차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횡포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기 채널을 마음대로 이렇게 편성해서 뺀 다음에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소비자들을 상대적으로 가격 싼 이쪽으로 좀 유도하는 그런 것들이 이거와 연계되는 어떤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도 곧 어떤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는 최 교수님께만 질문을 드려보면 실제로 이제 협상이 결렬이 돼서 파국을 맞게 될 경우에 만약에 정말 서울 지역의 OBS 채널 번호 자체가 빠져버린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서울 지역에 있는 분들은 OBS 시청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게 시청권이 박탈당하는 겁니다. 시청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저는 이제 과기부가 승인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과기부가 1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방통위도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방통위는 방송 시청권 보장을 해서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과기부와 협조를 하든 과기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저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방통위와 과기부 두 부처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MBC나 KBS나 SBS가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OBS니까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역방송은 경인 지역의 유일한 민영 방송사고 지역방송사입니다. 경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서울보다도 합치면 더 많습니다, 인구가. 그렇게 가장 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OBS의 방송사가 제 방송이 나가지 않고 서울 역의 전송이 안 되게 되면 운영에도 문제가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지역 방송사들은 광고를 수주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광고가 인터넷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유튜브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이러면서 광고 물량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주요 방송사들은 그게 가능하지만 지역 언론사들은 고사 상태라니까요. OBS뿐만 아니라. 그럼 지역 언론사 활성화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방자치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 언론 활성화해야 된다고 논리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시는 거예요? 과기부든 방통위든 정부 기관들이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지역 언론을 살리겠다고 하는 지역 언론 진흥법까지 만들어서 그런 논리하고도 맞지 않아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저는 이 방통위, 과기부 두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최 교수님께서는 이제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지난해 말에 여기에 재송신 대가로 OBS와 그 SO가 그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을 때 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서 성사가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좀 필요한가요? 지금 사실은 이 최 교수님께서 이 방통위의 역할이라든가 과기부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좀 어떻게 듀얼 트랙, 그래서 이렇게 다단계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OBS의 역할, OBS도 사실은 방송사고, 이 플랫폼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프로바이더, 우리가 PP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제공자이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이 OBS 같은 방송사한테도 이런 갑질을 하는데 이 나머지 프로그램 프로바이더들한테는 더 큰 어떤 갑질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보면 역의 재전송을 하는 다른 어떤 방송사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프로바이더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좀 계속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이 정부가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번처럼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확산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의뢰 연대가 필요하다. 마지막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 그리고 조재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